네, 올해 첫 출연하시는 이정근 실장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예. 첫 출연 맞나요? 예. 1월 지금 7일인가요? 오늘이 8일인가요? 1월 8일. 8일 월요일이고요. 아, 그렇군요. 지난주 월요일 날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날 저희가 예. 신년 특집을 하면서 아, 예. 우리 고모님들이나 예. 또 본부장님들 아이, 당연히 오셨어요. 전화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예. 저희들이 1년 만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새해 인사해 주세요. 아, 그간 기체후 일양만간 하옵시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복 많이 지으시고 새해는 부디 우리가 정말 완성이라는 거 있죠. 왜 마침점 딱 찍어야 됩니다. 아직 찝찝하잖아요. 뭐가 찝찝하냐면 정권 교체의 완성을 우리가 아직 못했어요. 네. 새해는 그 완성의 해입니다. 마침점을 찍는 해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그런 어떤 2024년의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네. 총선 압승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완성하자. 그걸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열심히 도와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부터 제가 작년에도 계속 박사님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민주당이 민주당 같지가 않다. 그나마 민주당 정말 좌파 정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당 같았거든요. 최소한 예.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걸 대응하고 최소한 할 말하고 안 할 말 안 하고 이런 어떤 정당 꼴은 갖췄었어요. 최소한. 예. 근데 지금 이재명이 당대표 된 다음부터는 완전히 개판 5분 전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개판 정도가 아니라 난장판입니다. 그야말로 난장판. 그러니까 늪으로 빠져드는데 그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있어요. 예. 다 늪이 빠지는 건 전부 다 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재명 피습 사건 이후에 보여주는 민주당의 지금 행태입니다. 그래요. 가장 결정적인 게 어저께 네. 진짜 놀랐어요. 예. 지금 이재명이 피습한 이후에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금 모든 입을 닫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정을 했거든. 어떻게 인정을 했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한 것처럼 생각해달라. 예.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어떤 그런 뭐랄까요, 공격적인 어떤 논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제하라. 이것은 예.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부터 국민의힘은 완전히 이 피습과 관련돼서 그 위문만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어떤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지금 김홍태 서울시당 청년 부위원장인가요? 민주당의 부위원장이 지금 불을 붙였어요. 기름에 불을 붙였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부산대가 반박하는 건 부산대 병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 사람들 지금 완전히 부산 경남하고 정말 한 100년 동안 이렇게 의원은 그쪽에 내지 않을 요량인가 봅니다. 그걸 누가 그랬다고요? 굳이 서울시당 청년 부의장까지 우리가 인용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어가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컨트롤 있죠. 리스크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네네. 그게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댓글 하나만 소개시켜드릴게요. 예. 이제 봤더니 조민 사태의 배우는 문재인이었어. 조민을 그렇게 만든 사태는 이게 뭐냐면 문재인이가 부산대 총장을 자기의 지인 민변 출신의 차정인을 임명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대 총장을 문재인이 임명시켰으니까 조민의 사태는 조민 사태의 배우는 그러면 문재인이냐?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거는 실질 그럴걸요? 생각해봤더니 이게 맞는 말 같고 나도 지금 말을 하면서 내가 얘를 잘못 갖고 온 거 아닌가? 이거 왜 사실을 내가 갖고 왔지? 이런 생각도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다른 예. 지금 생각 잘하고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이재명이 서울대로 사실 도망가다시피 했잖아요. 도망간 건 이재명의 가장 그 보건 의료 정책 이 자문이 누가 있냐면은 김윤이라고 서울대 의료과학실 주임 교수거든요. 그래요? 이 당시 이 사람이 뭐냐면 문재인의 오른팔이었어요. 거의. 그러다가 문재인한테 완전히 배반을 하고 또 이재명한테 갑니다. 이재명한테 딱 붙어서 모든 보건 의료 정책을 다 자문해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울대 병원에 갔으면 네. 그 김준이요? 네.
그자한테 그럼 저 치료받아 해달라 그러지. 그걸 누굴 믿어? 뭐 어찌됐든 네. 뭐 그래서 의사들은 그 정도는 다 할 줄 안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 이 9mm 봉합.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예. 아니 그럼 뭐 데일밴드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또 있긴 있습니다만, 예. 거기까지는 제가 또 의사들은 그 정도는 다 한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면 그럼 서울대 배우는 이재명이었냐? 이재명이 김윤 서울대 교수를 그렇게 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뭐 임명할 생각으로 옆에 뭐 두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 하여튼 뭐 그것도 그렇고 지금 헬기 특혜 이송은 제가 예. 주말에 그 낙동강 벨트 다녀왔거든요. 다녀오셨어요? 예, 부산 어떠십니까? 어땠습니까?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러죠? 제가 헬 그랬더니 막 바로 막 여기저기 지옥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자 안 붙이셨잖아요. Hell. 예, 그냥 헬 그랬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손 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방 방송하기가 어려워요. 언금. 예. 언급을 금하는 그런 용어였군요. 다 편집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각 지역의 의사회들이 전부 나선 거 말고도 네. 부산시 쪽에 부산에 네. 학부모회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비난 네. 성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애들이 자꾸 헬기 사달라고 그럴 텐데. 그리고 실제로 국민일보가 이 기사를 냈어요. 예. 지금 의사들이 굉장히 곤혹을 당하고 있다. 네, 당연하죠. 지방의 의사들이 네. 전부 저 환자들이 야 내가 병원 옮길 거야 서울로. 그렇지. 그런데 구급차 내놔요. 구급차 내놔. 원래 전원에 내가 이 병원에서 이 병원을 옮기는데 진짜 그 병원의 어떤 필요, 이 병원에 의사가 없다거나 이런 어떤 절박한 의사가 보낼 상황이 때 말고 아니면 환자 본인이 나 여기 갈 거야 했을 땐 자기가 알아서 자기 돈으로 그렇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퇴원할 때 예. 자기 차나 택시 타고 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지. 똑같은 거죠. 이재명이 그러니까 가족이 우린 그냥 서울 갈래 했을 때도 네. 사실은 똑같이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진짜로 그런 환자들이 아니 이재명이 그랬는데 나는 왜 공짜로 안 태워줘 하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부산 민심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러죠. 예. 낙동강 벨트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걱정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겸허하게 임해야 되겠지만 네. 그러나 점점 더 나락으로 가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예. 너무 화가. 이게 의료 문제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하죠.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예요. 예민하죠. 다 내 생명이나 내 가족의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절박하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진짜 서울의 5대 병원을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근데 이재명이 몸소 실천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답을. 그래요. 이재명이 지금 딱 7일째거든요. 그러니까 네. 6일이에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에 13cm 깊이 3cm 11cm. 11cm 깊이 예, 깊이는 3cm의 자상을 입었는데 9일 네. 만에 퇴원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브리핑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은 죽을 드신다 뭐 한다. 근데 지금 이재명은 입을 꽉 닫고 아무 브리핑도 없잖아요. 혼수 상태인가? 아니요. 뭐 때문인지 걱정되네. 알아냈습니다. 뭐 때문에? 약간 좀 쪽팔려서. 예. 왜냐하면 일찍 나오면 중상이라면 어떻게 일찍 나와? 늦게 나오면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걸 아나요? 뭐 어떤 걸 하면 쪽팔린다든지 이런 걸 아나요? 그 사람이? 이번에는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하여튼 알겠어요. 이번 사태는. 그 홍준표가 우리 의사들을 막 비난을 했어요. 정사 났습니다. 벌써 2번에 지금 SNS로 올렸죠. 예. 홍카콜라라고 전 언급도 하기 별로 원하지 않는 예. 자기가 올리는 네네. 저기 있잖아요. 유튜브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예. 진짜 실망했다. 내가 조국 칭찬한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러지 않았다. 어떻게 이재명을 지금 이 상태에서 더군다나 의사들을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그런데 아니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면 자기는 그럼 대구시장이 있잖아요. 대구에 그럼 병원에 종합병원에 안 가고 대구 시민들한테 자 다 서울대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홍준표한테는 사실 뭐 별로 말하고 싶지 언급할 않더라고요. 이유가 대신에 제가 대구시 의사회는 왜 침묵하냐. 예. 제가 그건 계속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예. 대구시장이 저렇게
예, 막말을 아니 했으면 비난이든 비판이든 의견을 내라. 전국의 모든 의사가 의견을 내는데 그렇죠. 아 그래 이재명 잘했다고 의견을 내든 홍준표 잘했다고 의견을 내든 목소리를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예, 다시 한번 촉구할게요. 대구시 의사의 의사 선생님들. 자, 그리고 여기 저 김정숙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네, 김정숙은 예. 그 의문의 한 1000패입니다. 지금 왜냐면 얼핏하면 지금 계속 소환되잖아요. 예. 지금 쌍특검 때문에 쌍특검이 무슨 특검인지 아세요? 김정숙과 김혜경 특검은 쌍특검이라고 합니다. 그걸 쌍특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를 예. 헷갈리잖아요. 예. 앞에 거랑 쌍김 특검 할까요? 그렇지, 쌍김 특검. 쌍김. 이게 욕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 쌍. 예, 김 특검 붙이셔야. 그거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발음할 때도. 쌍김 특검. 네네. 예. 액센트를 좀 앞으로 두신 것 같은 느낌이. 어쨌든 통과.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한 유튜브 한 그 네티즌이 예. 이걸 잘라서 올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커뮤니티에서 갤러리에 처음으로 한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커뮤니티에서. 근데 이걸 딱 올려갖고 패싱 그러자마자 이게 진짜 완전히 확산돼서 언론까지 지금 다 받아버렸어요. 즉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다 보셨을 테니까 뭐 패싱한 건 그렇다 치고 진짜 모든 것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뭐냐면 황교안 당시 그 자유한국당 대표 건너뛴 거. 황교안 패싱한 거. 그때 5.18이었나요? 맞았을 겁니다. 5.18. 네네. 그 다음에 천안함 유족 그 민평기 상사의 어머님 윤청자 여사가 당시에 서해 수호의 날 2020년 3월에 문재인이한테 도대체 이게 누구 소행이냐라고 왜 말을 못하냐 밝혀라 그랬더니 그 또 비겁하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북한 소행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라고 비겁하게 회피하죠. 그런데 그 내내 김정숙이 째려보고 그 윤청자였어요. 그 사진이 있어요. 째려보는 걸.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지금 다시 소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우리가 정치 논평을 정치 평론을 해야 되는데 무슨 정수기 같은 참네 정말. 예, 다음으로 갈게요. 네. 저 이낙연이 이준석 얘기만 좀 짧게 해주십시오. 네. 참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가 없냐면 두 가지예요. 조금 이번 주 내로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용서요? 예,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용서? 아니 나가는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는 말을 하려나 봅니다. 그러려면 왜 나가냐고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큰 대역 죄인이야. 용서를 좀 구하고 나가겠대. 그 이낙연이 엎어져 있는 게 거기 가서 용서 구한다고 지금 절하고 있는 그 장면이구나. 그런가요? 어쨌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장하는 게 양당 체제에 실망한 사람들 올해 이 포지셔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난 민주당의 적통이야. 그렇지. 호남 정치인의 적통이야. 아니 이렇게 저는 지역 정치를 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깃발을 딱 꽂아서 내가 옳아. 나가는 건 무조건 잘된 내가 판단이 옳은 거야. 그 판단을 따라라는 용기를 보여줘야 남아있는 사람도 나가지. 나가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나가면 줄줄이 따라가면서 똑같이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가 포지셔닝부터 잘못됐다는 거야. 줄줄이 죄송합니다 나가는 거는 음식점에 갔는데 잘못 들어가서 다른 집으로 갈 때 주인한테는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 거야. 그때는 하는 거지. 그렇구나. 예. 그렇죠. 어찌됐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준석의 참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아니, 이 TK의 현역들이 지금 들썩인다는 거야. 계속. 자기 신당에 합류할 사람들이 10명이 된대 벌써.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자가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뭔 얘기를 했냐면 지금 TK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비만 고양이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먹을 걸 똑같이 주는데 호랑이 새끼한테 주거나 고양이한테 주거나 모양은 똑같은데 나중에 자라봤더니 하나는 호랑이가 되고 하나는 비만 고양이가 되더라.
다 TK들은 쓸데없는 비만 고양이들이다. 그래서 야. 자기는 호랑이다. 대구 시민들한테 자기한테 먹이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비만 고양이들이 10마리나 자기한테 튀어온대. 갑자기 왜 그 무슨 저 집사? 뭐 저 고양이 집사가 뭐 되는 양?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대체. 그 더군다나 거기 합류하는 사람들 보세요. 안영근, 한상원 모두 다 열린우리당 때 한 번씩 저 국회의원 했던 자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누구 안영근. 그리고 그다음에 한상원. 이름도 기억 못 하시죠? 난 모르겠습니다. 한상원이라는 자는 초선 때 뭘 했냐면 저 뭐야 그 투표 독려한다고 네. 어떤 여성의 가슴 이렇게 꺼내놓고 거기다 뭐 투표 독려 이렇게 그린 거를 올려갖고 지탄을 받았던 자거든요. 아니 그건 뭐 끼리끼리 잘 모이네. 아, 그 이준석이랑 댓글에 뭘 같이 한다며? 댓글에 딱 끼리끼리 잘 모이네. 댓글 보셨구나 그 댓글 아니, 첫 번째 아니, 댓글이 딱 아니 저런 유유상종 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정근 실장님.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 명색이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아 예? 아 그래서 정치평론으로 이걸 끝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낙연과 이준석이 손을 잡는데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민주국민당이라고 기억하시죠? 김윤한. 아 그래 있었어요. 이해창 때 그 그래. 탈락한 김윤한, 이기택, 조순, 신상우에다가 네. 그 당시에 이쪽 새천년 민주당에서 탈락한 김상현, 뭐 쭉 해서 하여튼 그때 국민당이라고. 예, 민주국민당이라 해서 예, 국민당 예. 10명이나 현역이 있었어요. 음.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어요.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좌우 아까 최소한 그리고 소멸했어요. 예, 예. 이념이나 혹은 강령이나 혹은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당을 만들려면. 마지막으로 짧게 그 논평 부탁할게요. 김무성이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하도 이 사람들이 출마 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그 약속을 뒤집는데 참 괴롭다. 뭐 그런 그 넋두리를 어디 MBN인가 가서 했대는데. 네 글자입니다. 안물 안궁. 궁금하지도 않고 전혀 궁금하지 않다. 말할 가치가 없다. 아 그래요? 궁금하세요? 김무성의 거치가? 아니 죄송해요. 예. 예, 쓸데없는 질문을 제가 드렸네. 그러게요. 예. 자 오늘 네. 신년 특집으로 아주 귀한 분 모시고 온다고 그랬는데 어느 분 모시고 오셨습니까? 네, 지금 자리에 하고 계신데요. 예. 바로 조명현 씨입니다. 7급 공무원으로 이제 뭐 닉네임처럼 붙었는데 아마도 올해는 뭐 7급 공무원이라는 닉네임을 벗고 저는 이제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40대의 어떤 상징 뭐 이런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조명현님을 우리 새해 첫 손님으로 모시고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입니다. 그래요. 우리 고성호 TV 시청자들께 새해 인사 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힘들었을 때 처음 찾아주신 것도 고성욱 TV였고요. 손을 내밀어 주신 분도 고성욱 TV였습니다. 저는 그 감사함을 잊지 않을 거고요. 뭐 새해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에서 다들 즐거운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해드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 조명현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불러주셨으니까요. 제가 예. 답답함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틔워주신 방송이라서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은 인연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는 고성욱 TV를 보면서 애청하면서 조명현 씨가 나왔네 하고 깊이 이렇게 그 고성욱 TV에 감사를 했어요. 예. 지금
조명원 씨한테는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예. 말을 하고 싶었을 거다. 근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명원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저도 고성욱 TV에 감사를 하면서 이 조명원 씨를 부탁을 드렸죠. 새해 예. 첫 방송으로. 예, 고맙습니다. 모시고 나와주셔서. 예. 네, 제가 모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예. 과거보다는 미래 때문에 조명원 씨를 그래요. 모셨습니다. 과거는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의로 왔다. 뭐 그럼 그런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는 뭐냐면 이거예요. 올해가 저는 총선의 해잖아요. 네. 총선의 해는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시대가 바뀌어야 돼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대는 여러 가지로 바뀌어야 되지만 저는 세대의 바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네. 21대 총선 결과 300명 당시 그 의원 중에 몇 명이나 586인지 아세요? 174명이에요. 그렇지. 1960년생부터 69년까지 거기서 운동을 했던 안 했던 간에 그 86세대 지금 686죠. 86세대가 174명으로 58.1%예요. 대단하네. 이 역대 그 총선을 다 해봤더니 특정 세대가 60%까지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세대 진짜 곧 바꿔야 됩니다. 정치판만이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다 686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바꾸려고 그래요. 하고 예. 전 조명훈 씨가 40대의 어떤 상징 그러니까 정치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40대의 어떤 상징이었으면 예. 좋겠다. 네. 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높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말고도 고성훈 박사님이나 이정훈 실장님 마찬가지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나쁘게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좀 더 앞에 나서셔서 이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고스럽고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 분위기라고 두 분이. 두 분 아니고요? 예, 지금 화면에 두 분이 나가시거든. 아닐 텐데 지금 저 박사님하고 아닌가요? 예, 저희는 형제 분위기입니다. 예. 아니 뭐 그렇게 세대 차이를 확. 예. 제가 걱정했습니다. 조명현 씨한테 전화를 하면서 혹시 그런 분위기일까봐. 예. 근데 아까 우리 이정은 실장이 잘 전해주셨는데 우리 조명현님 그 쌍특검이 진짜 쌍특검은 쌍김 특검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김정숙이하고 김혜경이다. 이런 그 SNS에 여론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 김혜경 법카 사건에 대한 공익 제보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게 사실은 이재명 법카 사건, 이재명 법카 유용 사건이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네. 이 쌍김 특검 주장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재명은 살아있는 권력자잖아요. 특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누리는 파렴치 아니고. 예. 저는 김혜경, 이재명 특검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 이걸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네. 지금 이 사건은 제가 제보한 지가 벌써 수년이 흘렀는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지금 제 생각에는 특검을 한다고 하면 이재명, 김혜경 특검이 어느 것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이 재판 지체보다 더 심각한 건 기소 지체다. 네.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기소가 안 되면 재판 절차가 진행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조명현님 지금 저 이재명 희습 사건이 며칠 만에 이재명 헬기 특혜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워낙 그 몸에 쩔은 특권 의식 이게 뭐 일종의 선민 의식 같은 거가 깔려 있어서 이런 일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가까이 좀 보셨던 셈 아닙니까? 제가 그 김혜경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보셨겠지만, 예. 이제 서울대병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을 때도 특권 의식이 없었다고 하면, 그때 코로나 당시에 그 문진표 작성하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아, 그래요? 그럼요. 그 들어갈 때 당연히 자기 열나는지 뭐 그
주소까지 다 쓰고 연락처 써야 되는데 네. 그것마저도 하기 싫어서 저한테 저기 시켰었으니까요. 아주 연로하거나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호자가 대신 써주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런 네, 상태인가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집에 있어야죠. 집에서 아니면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태인 거죠. 네. 그 정도 되면은 뭐 응급실 환자한테 문진표를 작성하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닌 사람인데 한마디로 특권 의식이 몸에 배에 있는 사람이죠. 음. 제가 제보했던 것들 뭐 법카라든지 아니면 네. 음식물 이런 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 특권 의식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공무원을 네. 불법 위반시키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세금으로 그런 일들을 받아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번에 헬기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그런 거를 옆에서 권하더라도 안 간다고 해야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가 양보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본인의 이익만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혹시 김혜경이란 자는 막 특권의식에 쩔은 자인데 이재명은 아니다. 뭐 이렇게도 봐도 되나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특권을 김혜경한테 나눠준 거잖아요. 아, 그렇지. 이재명의 특권을 나눠준 거구나. 그 특권도 누려서는 안 될 거를 특권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저 같은 공무원을 불법 의전을 시키는 것 자체가 그런 일이 원래 없어야 되는 건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거를 네네. 이재명의 권력으로 특권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거를 김혜경한테 준 거잖아요. 그런 이 정도의 특권 의식이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이 그런 하긴 특권 의식이 그러겠네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 조명현님이 공무원인데 이재명이 없다.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없는데 어느 날 김혜경이라는 여성이 와서 이거 좀 해요 그러면은 안 갔겠지.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있었으니까 갔겠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김혜경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런 특권을 본인이 만들어서 주는 정도의 사람인데 네. 헬기 타고 가는 정도의 특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죠. 네. 이종훈 실장님. 네네. 이 쩔은 특권의식이 상당히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 이 조명현 씨가 그걸 폭로했을 때 예. 정말 놀랬던 게 이거예요. 예.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미 성남시장 시절에 한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전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후의 삶은 예. 내가 대통령 선거에도 나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공인 의식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예. 예. 그리고 또 그런 또 다른 어떤 다시 한번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되고 네. 그런데 경기도에 가서는 더 심했다는 그 거죠. 후에 더 심해졌다. 더 심해졌다. 왜냐하면 성남시보다 네. 더 많은 특권을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으므로 경기도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17년 네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갑자기 치러진 그 선거 때 네네. 그때 이제 이재명이가 그 당시에 성남시장으로 이제 출마를 했던 그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졌는데 예예. 그럼 그 이후에라도 좀 제대로 그래도 자기 관리에 제대로. 시작했어야지. 그렇죠. 어떻게 더 최소한 지저분해졌냐? 더 최악이죠. 더 최악. 음.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뭐 가장 앞장선자 아니에요. 지가 가장 앞장섰대. 뭐 당시 국회의원들은 다 비겁했고 아하. 성남시장이 자기가 촛불 집회에 제일 먼저 참여했다는 자예요. 어허. 그렇다면 네. 뭐 농단이니 뭐니 이런 말을 언급하고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침대를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할 사람이라면 경기도 지사 시절에 투명하게 자기는 실천을 했어야 됐는데 네. 이런 조명 씨의 폭로대로라면 앞뒤가 안 맞고 정말 특권 의식이라는 거는 버릴 수 없는 완전히 DNA에 각인되지 않으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 보면 네. 이게 이재명의 개인적 특성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래. 이중적인 건 다 그렇죠. 네. 하다못해 자기 자식들한테 하는 것. 자녀들한테 하는 것을 보면 더 심한 경우가 많잖아요. 뭐 윤미향도 당연히 그렇게 반미를 외쳤던 자들이 위안부 할머니들 뭐 그걸 사적으로 유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국에 보내서 예. 반미 외친 자들이 뭐 그 어마어마한 학비에 그런 음대 보낸 것도 그렇고요. 앞뒤가 안 맞죠. 다. 그럼 우리 조명님은 김혜경도 자주
접촉했지만 그밖에 뭐 배 누군지 하는 사람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좀 알잖아요. 네. 이재명, 김혜경의 사람들 그들도 비슷합니까? 윗사람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은연중에 계속 원하는데 그걸 맞추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조차도 그게 자기가 권력처럼 행사를 하게 되죠. 그거를 제어해 줄 사람이 최고 위에 있는 권력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취하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 일을 하려고 할 때 예. 그거를 봤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정확한 거는 만약에 샌드위치를 본인한테 갖고 온 거를 보고 정상적인 권력자라고 하면 하지 말아라고 제어를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 질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뭐 좀 더 해와라 이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권력자가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도 더 변질되겠죠. 네, 그거를 막아줄 사람이 책임자고 권력자고 정치인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상태였으니까요. 네. 예. 저 이현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네. 아까 저 사자후를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네. 저 한 가지 저도 네. 이제 그 비슷한 어떤 얘기 하나 있습니다. 예. 정현 씨 몇 년도부터 일을 하셨죠 경기도에서? 저 경기도에서 일했던 거는 2021년도였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지사에서 몇 년이죠? 거기 제가 일한 지사 지 시작한지 그 거의 마지막이었죠. 마지막이었죠. 네. 거의 한 3년 3년 차. 3년 차. 네. 3년 차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과 김혜경의 법화는 사실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네. 뇌물이라든지 국고손실죄가 그렇죠. 얼만큼을 유용했느냐에 네. 따라서 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재명이라는 자가 갑자기 2021년부터 이렇게 법화를 횡령했을까요? 아니겠지. 지금 행태를 보면 그거는 조명현님이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것, 말씀하시니까? 시작하는 네, 것만 그렇지. 지금 액수가 이 정도잖아요. 저는 그 수사를 왜 안 하느냐에 대한 질타입니다. 이전엔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지금 이 문제 제기가 정당합니까?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제 예상은 그 이전에서부터 충분히 했다고 예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주변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아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이미 해야 했던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 입금을 해준 사람조차도 네. 영수증을 갖다 주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안 그렇지. 했었으면 예. 이게 영수증 저한테 왜 주시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 영수증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입금을 해줘요. 의뢰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죠. 그동안 이거는 익숙하게 해왔다는 듯이 고착돼 있는 상태니까. 아하. 네, 이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충분히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면님이 일하시기 전부터 2018년에 저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네네. 그때 경기도지사 됐으니까 그때부터 조사를 하든지 네네. 그게 경기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런 특권 의식이 생겼겠어요? 아, 당연히. 성남이라는 그 자기 이재명 맞지? 예. 이재명 왕국에서 8년간 왕노릇 할 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 전부 다 소급해서 조사를 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배소연이라는 고리는 성남시부터 계속 있어왔던 그런 부패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징이 성남시부터 이어져 왔다면 성남시장부터 사실 해야지 되지만 더 지금 조명원 씨 폭로 때문에 시작이 됐다면 경기도지사 시작부터 저민자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게 그러네. 아니라 그분들을 사실 소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다못해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해야 되는데 뭐 공소시효가 지나서 여기까지밖에는 못 한다든지 하다못해 이런 설명이라도 있어야지. 정확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건 수사의 어떤 범위이지만 그러나 기소는 못 하는 거죠. 우리 같이 머리 안 좋은 사람도 이거는 금방 얘기가 되는 건데. 그저 검사들이 머리 좋다면서요. 그렇겠죠, 좀? 왜 안 하는 거야? 예.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도대체? 자, 하여튼 우리 조명님 우리 새해 특집으로 이종건 실장이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도 모시고 공익제보 후에 지금까지의 참 어려웠고 힘든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전부 이제 정리를 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화라는 책을 내셨고 이제 출판 기념회도 하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네, 출판군은 기념회 2번 했고요. 한 번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회 가서
이재명이 있는 국회에서 하려고 했었고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했었었는데 네. 뭐 역시나 반응은 없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출판 기념을 했을 때는 추운 날씨였는데 오늘같이 추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 책은 좀 잘 나가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책을 출판사 대표님한테 너무 죄송스럽게도 제가 판매량을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중독분들이 좀 많이 읽어주셔서 이재명의 실체를 좀 알아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명현님이 신경을 안 쓰신다니까 저희 고성국 TV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여기 댓글창으로 좀 올려주세요. 한 번 더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 이거는 그냥 우리 조명현님이 해설한 것도 아니고 추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 직접 경험한 것만 팩트만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보거나 듣거나 직접 행동한 것. 그리고 자료가 있는 것들, 예. 네, 증거 자료 있는 것들 첨부해가지고 언론에 나왔던 것보다 자세하게 썼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판단도 최대한 자제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이 좌파군 중독은 이 팩트를 읽고 판단을 하다. 네, 인성을 봐야 되는 거죠. 정치인을 인성을 안 보고는 정치인을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자, 한 번 더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 예, 우리 공익자 부자 조명현님을 이종걸 실장과 함께 새해 특집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명현님부터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올해 제 새해 소망은 미래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상식적인 나라가 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앞으로는 민생을 얘기하고 뒤로는 불법과 특혜를 취하는 이기적인 정치인이니까 이런 잘못된 사람이 법적 책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할 생각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 이거는 읽기도 쉬워서 사서 금방 읽었어요. 서점 가면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예. 자, 새해는 2024년에는 내부 고발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부 고발을 하더라도 큰 용기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용기를 북돋워줘서 스스로 어떤 큰 용기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박사님 외람되지만 한 가지만 더 그러시죠. 짧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내부 고발자 저 같은 그 공익신고자들의 개인의 그 용기를 요구하는 거는 국가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돼서 내부 고발자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서 이거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 말씀 끝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이종걸 실장이 모시고 나온 아주 귀한 분입니다. 조명현님과 설 특집, 새해 특집입니다. 새해 특집으로 함께 진행해 드렸습니다. 두 분께 모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슈 체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